안녕하세요. 7월 20일 토요일 매일매일 헌법입니다. 여러분 주말에는 통치구조 아시죠? 이제 많이들 일반화되고 습관화되고, 자, 헌법을 뭐 솔직히 말해서 매일매일 한 문제 갖고 실력이 오르겠냐 이런 의심도 갖고 계시겠지만, 이게 유지하고 또 거기다가 이게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한다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통치구조를 따로 펼쳐내 갖고 공부를 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주말마다 이렇게 한 번씩 툭툭툭 건드려주면 여러분의 갖고 있는 지식은 유지가 되고 또 없는 것은 새롭게 쌓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하루하루 이삭줍기가 정말 굉장히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합니다. 대신 계속 주어야 돼요. 계속 주기적으로 주어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공부는요 이렇게 습관화되고 또 여러분들이 체계화되고 그런 다음에 이게 생활화돼야만 공부가 여러분의 실력에 도움이 되는 거죠. 갑자기 벼락 공부는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1학년까지만 도움이 됩니다. 나머진 벼락 공부가 도움이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쌓이고 갖고 여러분의 실력에 정말 합격할 수 있는 실력, 저랑 같이 함께 하시죠. 토요일은 통치구조 길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통치구조 살펴볼게요. 자, 저랑 같이 한 이후에 이제 뭐 제가 이제 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개 쓰다 보니까 좀 큰 화면도 있고 작은 화면도 있고 그냥 좋게 이렇게 봐주세요. 작은 화면은 또 작은 화면대로 좋고 큰 화면은 큰 화면대로 또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자, 볼게요. 군무원 5급 문제예요. 이거 지난주 토요일날 바로 시험 봤던 일주일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군무원은 헌법 문제가 5급에만 들어가요. 나머지 시험에서는 군무원 7급, 9급에서는 헌법 문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살펴볼 건 사법권이라는 거 한번 먼저 정리를 좀 잠깐 간단하게 좀 해보지요. 자, 볼게요. 사법권. 자, 사법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법권은요 헌법 101조에 1항에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법권은 법원의 권한이다. 쉽게 얘기해서 법원에 속한 권한이다. 법원의 권한이다. 자, 그러면 사법권이 뭔데요? 이거 법률을 해석, 적용, 재판이죠. 재판. 그러니까 재판하는 권한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재판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디가 있냐면 107조에 보면, 여기 107조에 보면 1항, 2항, 3항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규범 통제에 관한 규정이에요. 솔직히 사법권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구체적 규범을 통제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1항은 법률을, 2항은 법규명령이나 처분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법규명령 처분은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장소인 법원에서 담당을 하고, 자, 법률을 대상으로 구체적 규범 통제하는데 아무래도 얘보다 상위 기준 헌법을 기준으로 하는 헌법 재판소에서 구체적 규범 통제니까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규범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사건이 없으면 규범 통제가 안 돼요. 이 말은 곧 사법권이라는 법률 해석 적용은 사건성 이거죠. 구체적 규범 통제니까 사건성,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성이 없다 이러면 원래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건성이라는 게 법률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사실관계, 단순한 객관적 사실, 역사적 진실을 발견하는 거에 국한된 거 있잖아요. 자연적 사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는 사법심사, 한마디로 사건성이 없어요. 그래서 법률관계, 권리 의무에 관한 변동관계를 전제로 할 때만 그 법률의 해석 적용을 통해서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는 거니까 그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107조에 써 있고요. 또 그거 말고도 103조에 보면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자, 심사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심사하기 전에 사전에 행정심판을. 그런데 사법권 행사는 곧 어느 걸 얘기한다? 사법권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걸 얘기하죠. 법률의 해석 적용은 여기서. 자,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심판은요, 이거는 법원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다 대량적이고 또 너무나 전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적 심의를 통해서 기초자료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행정법원의 임의적 전치 절차로서 이렇게 마련해 두는 거죠. 임의적 전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만 너무 전문적이거나 너무 대량적으로 많이 나오는 과태료부 같은 거는 필수적 전치 사건으로도 둘 수 있다라는 것은 요건 예외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헌법에서는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올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공무원, 교원에 대한 징계사건. 두 번째, 국세, 관세, 지방세, 세금 부과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올 수 있다. 세 번째,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을 지나야만 소송이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감사원의 변상금 판정, 이거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올 수 없다. 이 정도 네 가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네 가지. 아시겠죠? 공무원, 국공립교원,
징계 이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 못하다. 이게 바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법부의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건성이 없으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소송 올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행정심판을 안 거치면 소송 못 오니까 사건성 또는 사법권의 한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운전면허 또는 국세, 지방세, 관세 이런 것들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아예 법원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이죠. 또 마지막으로 감사원 변상금 판정.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법권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헌법 조문에 아주 대표적인 조문이죠. 아마 이 조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헌법 64조에 가보면 자 한마디로 국회에서 국회의원 징계 자격심사 이거는 아예 사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통칭이로서 자 현행헌법은 아니죠. 과거 긴급조치라고 그래서 4공화국 헌법 당시에 정상적으로 한 긴급조치는 아예 사법심사 대상으로 할 수 없다라는 부칙 규정도 뒀는데 그건 반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법권이라는 게 법원에서 사건성을 전제로 해서 법률 관계에 관한 판단 쉽게 얘기해서 법률의 해석 적용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헌법조문에 보니까 여기저기에 한마디로 사법부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통칭성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아예 법원에 못 온다라는 한계로 써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법권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뭘 내겠어요? 뭐 판례라 조문 내겠죠.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사법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볼게요. 이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고르라는 거였어요. 볼게요. 사법작용은 헌법 그 자체 여기 띄어쓰기가 좀 그런데 그 자체에 의한 유보가 없는 한 그러니까 헌법에 직접적으로 근거가 없는 한 유보, 근거, 수권 다 같은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자체의 근거, 유보가 없는 한 오로지 대법원,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만이 담당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어디까지나 법원에 의한 재판 전심 절차로서만 이게 바로 107조 사망에 근거한 이야기. 자, 두 번째 외교사절의 재판 면제특권 이거 헌법에는 없어요. 제 외교사절 면제된다라는 재판의 제외 취해법권 이거는 헌법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비엔날 협약 요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날 협약 여기에 규정이 여기에 마련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입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으로 효력이 있는데 헌법보다는 하위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자, 세 번째 관습법상 국제관습법상 국가주권행위 재판권이 면제되는 건 맞지만 하지만 사법적 이 말은 뭐냐면요. 개인사자 썼잖아요. 사인 주체 간에 이거죠. 사인 주체 간에 그다음에 거래를 했다든지 경제 활동을 했다면 그거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자, 요즘에 그래갖고 론스타라든지 뭐 외국계 기관, 외국계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장사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도 많이 팔고 이랬을 때 이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했으니까 뭐가 된다? 자, 사법심사, 민사소송 같은 거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긴급조치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건 정상적일 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긴급조치 정상적일 때 그럴 때 얘기했어요. 아예 헌법에 4공화국 헌법에 부칙의 유신헌법의 53조 사항은 현행헌법에 저촉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했다. 아 그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 내용의 규정 자체는 반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긴급조치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사용한 남용이 됐을 때는 당연히 헌법에 반하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허용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헌이었다라는 결정이 나와서 긴급조치 125 사건 법률로 봤잖아요. 헌법재판소 명료로 본 건 대법원 입장에서 둘 다 어찌됐든 결론은 위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요는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래서 요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자 잘못 사용한 거죠. 긴급조치를. 근데 규정 자체는 반하지 않는다.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 자체는 위헌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이걸 구체적 사건에서 알겠죠? 긴급조치 구체적 사건에서 대법원에서는 구체적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도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위헌법률 심판이 들어온 거니까요. 그래서 구체적 규범 통제 사건에서는 그 사건에 한해서는 긴급조치를 쓸 상황이 아닌데도 썼기 때문에 그건 위헌이었다라는 거지. 규정 자체가 반하는 건 아니었어요. 요거 좀 조심하셔야죠. 규정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 조금 조심해서.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요일도 보셨습니다. 그럼 일요일도 오실 거죠? 일요일도 통치구조 저랑 같이 하는 거요. 헌법 맛집은 정인영입니다.